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어교주 해적단이라는 수산물 회사의 부선장을 맡고 있는 안대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인어교주 해적단이라고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앱을 이용해보신 분들 소원 한 번만. 맞네요. 감사합니다. 다 고객님들이셨네요. 저희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온라인으로 수산물 정보를 교류하고 플랫폼을 형성하고 있는 회사예요.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수산물이 앞으로 어떻게 산업이 진행될 것이고 저희 인어교주 해적단은 과거에 어떻게 이 수산물 시장을 혁신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 수산물 시장을 혁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는 수산시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수산시장 하면 보통 대표적으로 노량진이나 아니면은 서울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가락시장 그리고 부산의 자갈치시장 정도를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수산시장으로 시작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통 5, 6년 전만 해도 지금도 맞는데요. 5, 6년 전만 해도 수산시장을 가면 대개 점포분들 사장님들 다 이러실 거예요. 이런 거 한 번씩 경험을 해보실 것 같은데 삼촌 일로 와 내가 싸게 줄게. 내가 싸게 줄게. 광어 싸게 줄게. 근데 오늘 광어가 제철이야. 야 다른 데 가지 마. 여기가 짱이야. 삼촌 그러지 마. 가면 안 돼. 이렇게 호객행위가 엄청 심했죠. 지금도 물론 심한 것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뭐냐면 대부분 수산시장 화로를 팔잖아요. 근데 화로는 팔딱팔딱 뛰고 있는데 그걸 그 무거운 뜰채에다가 지어갖고 요런 재래식 저울에다가 이렇게 딱 옮겨놓습니다. 이게 뭐냐면 팔딱팔딱 뛰고 있는 걸 저 저울에다 올려놓는다는 게 뜻은 무게가 정확하게 재지가 않아지겠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좀 놀랐던 건 수산시장에 가면 메뉴판이 없어요. 메뉴판도 없고 그냥 사장님들이 부르는 게 다 상품의 값이 되는 거죠.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하면 사장님 부르는 게 가격이고 사장님 부르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즉 저는 수산시장이 한마디로 그 정보 불균형, 정보 비대칭의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매일매일 이 시세를 제공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 만약 우리가 이런 호객행위나 저울장난 같이 고객들이 불합리함을 느꼈을 때 우리가 대신 싸워주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가 이 수산시장에 메뉴판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질문으로 이 수산시장에서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됐죠. 고민을 했습니다. 이 수산물 정보를 대체 어디서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어디에서 이 자료를 얻을 수 있는지 물론 이 수산시장 안에서 얻어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맨 먼저 제휴점포를 섭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온라인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시장이었고 아시다시피 이 수산시장 점포분들은 평생 동안 수산물만 만져왔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약간 투박함이 많이 묻어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에 저희 인지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 정직한 분 그리고 저희와 같이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을 해나가실 분들을 찾기는 정말 쉽지가 않았죠. 그만큼 이 시장이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기 기득권을 많이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경향의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담으로 그때 그렇게 저희 대표님한테 반협박성으로 말했던 2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은 현재 저희 제휴점포 사장님이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 제휴점포 사장님들 같이 해서 이 컨설팅을 해드리기 전에 저희가 매일 전화를 합니다. 지금도 전화를 하는데 사장님 오늘 광어 얼마예요? 킹크랩 얼마예요? 대게 얼마예요? 하면서 일일이 시세를 전국에 있는 모든 시장의 시세를 다 조사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맨 처음은 투박하게 시세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굉장히 촌스럽고 세련돼 보이지 못하다고 보이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앱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뭐죠 이게? 블로그죠? 저희가 돈이 없어요. 무자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투자를 못 받았고 무자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돈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블로그로 시작을 했습니다. 수꽃게 1월 7일 2만원 킹크랩, 대게 이렇게 시세를 하나씩 보여줬죠. 이런 게 쌓여서 지금 저희 전국에는 750여 개의 제휴점포가 있고
그리고 앱이 다행스럽게도 잘 만들어져서 2016년 정도부터는 앱으로 활성을 하고 있어서 월 MAU 수가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앱의 모습이에요. 저희 앱의 모습이고요. 아까처럼 처음 점포들의 시세를 하나씩 보여줬습니다. 이거는 정말 베이스적인 거고, 점포의 시세뿐만이 아니라 각 가락시장, 노량진, 수산시장 안에마다 그 점포마다도 시세가 다르잖아요. 그럼 고객들이 제일 싼 곳을 찾아볼 수 있도록 비교를 해줬어요. 시세를 비교를 해주기 시작했죠. 그러면 오늘은 광어가 여기가 싸네. 그럼 이쪽으로 가고, 킹크랩 대박. 이쪽으로 가야겠다. 이렇게 고객들이 선택을 해서 그 점포로 갈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근데 이 시세 비교만 한다면 솔직히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산서는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수산시장에 적극적으로 혁신을 이뤄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품목들의 규격화입니다. 5, 6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킹크랩, 대게, 랍스타 이런 것들은 모두 ABC급이 아니라 모두 정품으로 취급당했어요. 정품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수산시장에서 산 게 쪄봤는데 살수율이 안 좋은데 사장님들한테 정품으로 산 거죠. 그리고 어쩔 때는 다리가 하나 없는데 그걸 정품으로 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게 정말 불합리적인 구조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시장 사장님들한테 컨설팅을 하면서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되고, 각 수율마다 A부터 B등급까지 C등급까지도 품질을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이즈마다도 당연히 수율이 특징이 다른데 품질과 사이즈로 그 가격대를 다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런 모든 규격화된 것들은 수산시장에 전혀 없었고, 저희가 도입을 함으로써 이 수산시장의 규격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예전 얘기를 해서 좀 약간 죄송하지만, 그 과거의 수산시장에는 메뉴라는 게 없었어요. 한 마리 한 마리 단위로 판매를 했었습니다. 광어 한 마리, 우럭 한 마리, 대게 한 마리, 이렇게 마리로 구매를 했었어요.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이거 맞추시는 분들은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광어는 작은 게 맛있을까요? 큰 게 맛있을까요? 아시는 분? 저희 해석단 그런 사용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시는 분 계세요? 네. 큰 거 맛있어요. 네, 맞습니다. 활어들은 대체적으로 큰 게 맛있어요. 근데 애인이랑 같이 수산시장에 갔어요. 근데 큰 걸 먹고 싶은데 너무 맛있어. 정말 차이가 꽤 나거든요. 큰 걸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 너무 크니까. 근데 마리로 구매해야 돼. 이런 고충들이 많았을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메뉴는 있긴 있었어요. 이렇게. 지금 딱 그림만 봐도 어떻습니까? 매우 품질이 안 좋아 보이죠? 그죠? 고객 만족을 해주지 못하는 메뉴들밖에 없었죠. 저희는 그래서 각 점포들의 특성에 맞춰서 양, 품질, 그리고 품질, 그리고 구성, 가격까지도 고객 맞춤형으로 메뉴를 컨설팅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메뉴를 컨설팅한 게 아니라 이게 보시면 청양수산, 목포산, 광년회 이렇게 각 점포마다 특성이 또 다릅니다. 같은 활어를 판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점포마다의 써는 기술이나 숙성하는 방법이나 따라서 그 특성들이 달라요. 어떤 곳은 숙성회를 잘하고, 어떤 곳은 활어회 전문이고, 어떤 곳은 자기만의 숙성 기법을 통해서 3일 동안 숙성을 해서 메뉴를 하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 점포의 특성도 부여하고 그 특성에 맞게끔 메뉴를 컨설팅 해줬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고객들은 질 좋고 평 좋은 평 좋은 점포들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고, 점포 사장님들은, 대여점포 사장님들은 고객들이 많이 오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고객들을 많이 불러모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다른 플랫폼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고객들의 후기가 쌓이는 거죠. 점점 더 이런 고객들의 좋은 후기가 쌓이면 쌓일수록 해적단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고 그 점포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면서 그 점포의 고객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좋은 후기들, 사진들이 엄청 구성이 좋고 좋은 후기들만이 고객들을 불러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당연히 좋은 후기가 있다면 나쁜 후기도 있겠죠. 그러면 아무리 잘하는, 정말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수산시장의 넘버원 점포라고 해도 나쁜 리뷰는 달리기 마련입니다. 자, 평판도 너무 좋고 그래서 먹어봤는데 요거 남았네요. 점점점 하면서 별점 2개 줬죠? 엄청 화난 고객이에요. 자, 솔직히 저는 유명한
배달 어플이나 다른 어플들 중에서도 리뷰를 이렇게 고객들이 작성해도 정말로 CS를 잘해주는 거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여기에 핵심적으로 저희는 이 서비스를 진행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맞춰줘야 이 고객이 불만인 것을 저희가 대신 싸워주고 대신 이 보상을 받아내야만 저희가 고객이 신뢰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죠. 보통 수산시장 가면 아무리 항의를 해도 보상 안 해준다. 아니면은 항의를 하면 칼을 들고 쫓아와요.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저도 칼 맞을 뻔했습니다. 저희는 그 대신에 저희가 싸웠습니다. 고객 대신해서. 사장님! 아니 광어를 이딴 식으로 주면 어떡합니까? 네? 사장님 여기 머리카락 있네요? 그 머리카락 괜찮아 먹어도 단백질 말가 저희랑 지금 종료하고 싶으세요? 사장님을 설득하고 뭐 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르고 달래고 해서 저희가 보상을 얻어내고 그냥 단순하게 보상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고객 응대부터 해서 고객의 마음을 건드리려고 했어요. 그 결과 나쁜 댓글이 달리되 그에 대한 합리적인 피드백과 합리적인 보상을 하니까 오히려 고객들은 더 좋아하죠. 다시 리뷰를 달면서 더 신뢰가 있고 더 친절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더뷰즈나 신뢰갑니다. 이렇게 더 좋은 반응이 오는 겁니다.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쁜 댓글이 점포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저희의 이런 악착 같은 CS가 있어서 고객들이 신뢰가 더 쌓이게 되고 그 점포의 기회가 한 번씩 더 부여가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저희의 CS 기준을 맞춰가는 점포면 점포일수록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고객들에게 신뢰를 받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죠.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복합적인 모든 컨설팅들이 각 수산시장 점포들의 긍정적인 경쟁 관계를 유도했고요. 그 결과 저희는 국내에서 가장 크고 독보적인 수산시장 플랫폼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산물은 농축산물도 마찬가지겠지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하는 역할은 공급자와 수요자 역할 사이에서 둘 다 윈윈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더 59대 4, 한 60대 40 정도로 해서 한 90대 10 정도로 해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걸 목표로 가져가서 그 고객 만족도를 통해서 신뢰를 얻을 수 있었죠. 수산물은 총 3단계로 나뉘는데요. 생산, 유통, 판매 단계로 나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한 8년 정도 해온 이 결과물을 수산물 판매 단계에서 혁신을 이뤄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좀 자기 자랑이 좀 심했죠. 자, 그러면 이제까지는 저희의 사업 모델을 좀 약간 설명드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런 이 정보 비대칭이 심한 이 수산물 정보를 과연 저희는 이제까지 어떤 형태로 담아왔는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자, 위에 보시면 완도 전복 긴급 처분이라고 나왔죠. 완도에서 전복이 갑자기 폭락한 거예요, 시세가. 이거를 단순하게 딱딱하게 글로만 쓰면은 고객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이 보통 수산물 정보들은 매우 딱딱한데 알면 유익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너무 딱딱해요. 그래서 읽어보기도 전에 치워버리게 되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이런 것들을 어렵지만 유익한 수산물 정보들을 글과 그림으로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시 하나 보여드리면 완도 전복이 엄청 폭락을 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알리는 게 아니라 고객 이런 것도 아니고 완도에서 이렇게 지금 생산이 너무 많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 빨리 보셔야 돼요. 네, 지금 수산시장 가면 엄청 쌉니다. 좀 이런 걸 글과 그림을 섞어가면서 보여드렸죠. 단순하게 그냥 포스팅만 제작한 게 아니라 저희가 B2C 온라인도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단까지도 저희가 고객들에게 만족을 줄 수가 있었어요. 즉 글과 그림, 단순한 글과 그림 하나로 수산물 정보를 그냥 녹였을 뿐인데 그게 고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그 흥미가 더 나아가서는 판매에도 영향을 준 거죠. 자, 아래 여러분들 대게나 랍스타 그리고 갑각류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갑각류에 단점이 있습니다. 엄청 비싸요. 너무 비싸요. 키로당 10만 원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키로당 10만 원 한 게 키로당 4만 원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언제죠? 모르시죠? 저는 압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 이때 이 타이밍에 꽃게 사러 와야겠다. 이걸 아실 수 있어요. 연중 킹크랩이 요때 비싸지만 엄청 싸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너무 딱딱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세요. 이런 것들을 글로 해석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금 이제 수산시장 가시는 분들은 이 포스팅을 무조건 보세요. 아, 맞다. 핑크랩. 아, 이따가 사. 뭐야? 네, 가야지. 이렇게 하시고. 네. 대부분 수산시장 가셨을 때 핸드폰을 보시면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 다 저희 고객님들입니다. 저희 앱 보시면서 가시는 분들. 자, 이렇게 글과 그림으로 해석해서 가장 저희가 좀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생년어의 수산시장 대중화를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생년어는 어느 나라 거죠? 어느 나라에서 많이 들어오죠? 노르웨이에서 많이 들어오죠. 이것도 불과 5, 6년 전에는 몰랐어요. 5, 6년 전에는 그냥 스시집이나 이자카야 같은 데서 볼 수 있었지만 수산시장에서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사장님들은 노르웨이에서 올 때 연어는 가공이 돼서 오거든요. 이렇게 선으로 옵니다. 죽어서 오는데 사장님들 와요. 야, 무슨 이 죽어있는 생선을 횟감으로 어떻게 떠먹어? 야, 기생충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다 죽어. 안 돼, 못 팔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5, 6년 전만 해도 수산시장에 연어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로만이 횟감으로 취급을 당했던 거죠. 근데 저희가 이때 딱 2014년에 이 유럽 쪽에 뭔가 이슈가 발생해요. 우크라이나 내전이 생각하면서 러시아가 빡친 겁니다. 러시아가 빡쳐가지고 무역보복으로 러시아의 생면허 수입 금지, 너네 거 안 먹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엄청 수입을 보통 많이 하던 곳이 공급을 수입을 중단해 버리니까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없으니까 가격이 확 떨어진 거예요. 저희는 이 포인트를 활용을 해서 수산시장 사장님들 설득하고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메뉴를 만들고 마케팅을 했죠. 글과 그림을 통해서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수산시장에는 대폭적으로 그때 행사를 하면서 대폭적으로 반응이 크게 일어났었고 생년어를 엄청 많이 사 먹었었어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어떻죠, 여러분들? 생년어는 지금 수산시장에서는 기본이며 온라인에서도 팔고 있죠. 네, 그런 상품이 돼버린 거죠.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과 그림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크게 판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희는 유튜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글과 그림보다는 영상 쪽에서 훨씬 더 대중적으로 반응을 이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수산물 정보, 어려운 수산물 정보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를 딱 2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가희입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 알려드릴 거예요. 바가지 안 당하는 법. 대게 킹크랩 이런 거 살 때 바가지 안 당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러 시장에 직접 나왔어요. 제가 한번 직접 상인이 돼가지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내줘요. 기다려주세요. 분명히요. 이거는 딱이다. 이게 2.6kg 정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건 너무 쉽죠? 바구니 모양.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바구니라는 건데 시끄럽죠 여러분? 자연산업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기생충이거든요. 볼 때 너무 시끄러워갖고 방어 잘못할 때 잘 봐가지고 이 사건중에 있는 부분을 다 도려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정부에서 택배를 잘 못해서 큰 접시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징그럽잖아요. 식욕을 완전 떨어뜨리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다시 한 접시를 제대로 해서 넣어드리는 경우가 많고 시간별 환불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성민 교수님한테 이 방어 상충에 대해서 자문을 들어봤는데 단백질 덩어리라 전혀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고 하니까 혹시 실수로 드셨다고 해도 기분은 더러우시겠지만 인체에는 전혀 무해합니다. 근데 인체에 무해함이 확실하니까 제가 그냥 먹어보도록 할게요. 먹어볼게요. 큰일 나거든요. 발전에 들어가 뒤로 들어가면
앞서 영상 잘린 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울장난에 관련된 그 영상이었고요. 요거는 방어 사상충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그냥 어려운 정보지만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이렇게 재밌게 영상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고, 그럼 제가 이 영상 매체는 제가 앞으로 몇 년간은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 다음은 뭐가 될까요?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저희 수산물들이, 이 수산물 사업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정보 교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AR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증강현실이요. 여러분들이 수산시장에 가지 않아도 수산시장에 간 것처럼 물건을 볼 수 있고 물건을 살 수 있고 만져볼 수 있는 느낌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어 양식장에 가볼게요. 광어 양식장 어떻게 생긴지 모르시잖아요. 그죠? 광어 양식장에 가서 자기 자식들이랑 같이 가가지고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굳이 제주도 갈 필요가 없이요. 또한 우리가 지금 밥상에 올라와 있는 이 광어회가 어디 양식장의 광어고 요렇게 생산을 하고 있구나의 전 과정을 AR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노르웨이에서 있는 양식 생연어 어떻게 양식되는지 모르잖아요. 안정성? 우리 솔직히 모릅니다. 눈으로 보질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노르웨이 그 멀리 가지 않더라도 그 모든 전체 생산과 유통 과정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10년 안으로는 이 AR 증강현실이 수산물 산업의 큰 티핑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까지는 인어교주 해적단이 어떻게 수산물을 혁신해왔고 어떠한 것들을 해왔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앞으로 저희 인어교주 해적단이 뭘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해볼까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산물은 총 생산, 유통, 판매 3단계로 나뉩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아직도 갈 길은 많이 남았지만 이 판매단에서의 수산물 시장의 혁신을 이뤄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갈 길은 멀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나머지 두 유통과 생산 과정 모두를 혁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저희는 서비스를 진행할까 합니다. 저희가 판매단을 혁신을 했다면 그 다음 레벨은 유통이고요. 마지막 단계는 생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지금 단순히 수산시장 플랫폼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B2C로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고, 근데 이거는 누구나 다 하시고 계시는 사업이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단 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사업체들이 하나의 플랫폼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오픈마켓이 아닙니다. 수산물을 제대로 가격 비교해주는, 온라인 쪽으로 가격 비교를 해주는 건 없어요.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수산물을 제대로 시세를 비교를 해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검색 엔진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B2C 수산시장의 플랫폼을 만든 것처럼 B2C 온라인 쇼핑몰들도 플랫폼을 만들 수 있겠구나, 그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솔직히 가락시장 보면 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향후 3년에서 4년 안에는 새로운 모델의 수산시장이 나올 텐데요. 저희는 그 새로운 모델의 수산시장을 주도해서 변화를 해내나가고자 지금 차근차근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죠. 어떤 형태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모델의 수산시장이 판매단에서 혁신을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유통입니다. 저희가 지금 고객들이 먹고 있는 광어회나 연어회를 저희가 직접 유통을 해요. 물차를 갖다가 냉동차를 갖다가 수입도 하고 양식장과 직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왜 이걸 할까요? 왜냐면 이 고객들은 이 광어가 어디서 나는지 알고 싶고 이 연어가 어디서 나는지 알고 싶고 얼마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근데 판매단보다 유통단이 제가 알아보니까 몇 년 해보니까 정보의 불균형이 더 심해요. 더욱더 폐쇄적이고 더욱더 자기 기득권 세력들이 더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객들에게 정보 공유가 안 됨으로써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유통 단계에서 직접 PB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B2B 시장, 도매 시장에서도 시세라는 게 있고 정보라는 게 있듯이 B2B 안에서도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각은 매우 간단해요. 인어교주 해적단 자연산 광어, 인어교주 해적단 제주광어, 인어교주 해적단 생연어, 이러한 저희 브랜드화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인어교주 해적단이 생산할 수밖에 없겠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나이브에 가서 그 안에 수산물 복합센터를 짓고 저희의 수산물을 짓는 게 저희 목표예요.
뜬구름 잡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수산물은 미개척 분야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산물 정보가 10이라고 한다면 아직도 더 알아야 될 수산물 정보들, 유익한 수산물 정보들은 억 단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킹크랩이거든요. 근데 바퀴벌레처럼 생겼잖아요. 정말 많죠.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남극 그 빙하 아래에 있습니다. 이걸 캐질 못해요 지금. 있는지 존재조차도 모릅니다. 이것들을 진짜 저희가 확 쓸어와가지고 전 세계에 진짜 납품한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자, 이게 뭔지 아시죠? 광어입니다. 근데 색깔이 이상해요. 이게 뭘까요? 황금광어라고 불리는 겁니다. 어디서 날까요? 다른 나라에서 날 것 같죠? 제주도에서 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죠.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먹고 있어요. 왜냐? 다 수출시켜버리니까요. 그럼 왜 우리는 이걸 황금광어 못 먹는 거야? 당연히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먹는 거죠. 만약에 이 생산자에서 인어교주가 자연스럽게 황금광어를 생산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한 마디씩 다 드릴게요. 저희는 이렇게 저희 인어교주 회사 안에서 수많은 수산물 정보가 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고요. 인어교주 해수단 안에서 모든 수산물들이 유통하는 것을 목표로 갖고 있고, 그리고 인어교주 해수단 안에서 모든 생산되는 수산물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개척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인어교주 해수단에 대해서 인어교주 해수단과 그리고 수산물 시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잘 설명을 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